자, 여러분. 지금 이 교실이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과 미적분 수업을 함께 해야 될 교실이거든요. 지금 둘러보니까 책상이 6, 12, 17, 25, 26, 27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 한반 인원보다는 조금 적네요. 옆 교실에서 책상을 몇 개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이 교실에 이제 우리가 빼곡하게 들어찬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도 계속 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동안은 좀 낯설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되게 치열하게 선생님 얘기에 집중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본인이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하기를 원해서 이것저것 바쁘게 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좀 벅차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모이면 늘 그렇듯이 또 이제 그런 여러 상황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고3이니까 더 심리적, 그리고 체력적 부담이 덜 할 테니까 상황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항상 이렇게 즐겁고 뜻했던 대로 잘 되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피곤하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겪어가야 할 일이기도 하고, 이게 꼭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입시를 치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좀 부정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18년, 19년 동안 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뭔가를 제일 많이 좀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거든요. 꼭 그 축적해야 되는 것이 수능 시험,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축하는 그런 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 수업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 진로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사회를 바라보면서 투표를 해보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옳은 거고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잘못됐다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나 그런 자기 관점,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년보다 올해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훨씬 깊어졌을 것이고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알게 된 것도 많을 거고요. 꼭 여러분들이 얻어낸 것이 꼭 교과서 안, 선생님 얘기 속, 인터넷 강의 안, 그 안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그냥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이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잘 하고 계신 거고요. 작년에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학생들을 보면 부류가 참 많이 다릅니다. 선생님한테 이제 궁금한 걸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나는 저 선생님이랑 안 친해. 단 한 번도 1년 내내 한 번도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도 얘기를 안 했던 친구도 있고, 저마다 달라요. 성격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에 대한 선호도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차이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존중해야 되는 거라고는 봐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올 겨울이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더 잘 이루게 될 겁니다. 대학을 진학한다는 건 결국엔 그렇거든요. 면접을 보시든 수능을 보시든 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을 가든 뭘 하든, 아무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뜻하는 바를 이루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뜻하는 바가 우리 일생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꼭 정답만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뭐 이 얘기가 대학 못 가도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을 잘 가고 못 가고의 그 주관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그 줄, 소위 말하는 뽀대, 꽈잠바를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학교를 택시 타고 갈 것인가 걸어서 갈 것인가 지하철을 탈 것인가, 기숙사에 최첨단 시설이 있고 카페와 모든 부대시설에 갖춰진 기숙사를 갈 것인가, 6명이 한 방을 쓰는 수련원 같은 기숙사를 쓸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의 차이는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대학을 잘 갔나 못 갔나를 판가름하는 것은 사실 20살 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나는 대학 잘 왔어 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대학을 다니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뭘 또 얻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갔을 때 나는 그럼 뭘 얻어서 왔지? 잘한 건가? 그때쯤 가야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꽈잠바 입을 수 있어 없어? 우리 학교 마크는 자랑스러워? 어디에도 다 내보일 수 있어? 남들이 들으면 우와 하는 거야?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래도 일단 나는 좀 잘 되고 싶다. 그래도 나는 좀 자랑스럽고 싶다, 스스로. 내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어디 가서 남한테 자랑할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난 자랑스럽고 싶어. 비문 같은 말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을 표현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들도 거의 사실은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잘 잊고 살았는데 선생님 3학년 1반 부담임이랍니다. 선생님이 뭐 혹시나 오래 지내면서 일반 친구들은 뭐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다 아는 얼굴들이니까 그때가 되면 잘해드릴게요. 네. 담임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이 과연 진리고 정답인가에 대한 생각은 선생님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걸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사회를 뜯어고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거든요. 이 시간 동안. 그러니 학생이 원하면 일단 그럼 가서 기회를 얻어봐라. 생각한 너의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 정답은 없겠지만 잘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길을 일단 가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이게 옳아,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 없어요. 사실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님도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일단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해보시고 일단 가세요라고 응원하고 돕는 역할들을 옆에서 조력의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거예요. 등교 계약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기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시험은 또 어떻게 봐야 되나, 머릿속에 그 생각들로 온갖 다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하루하루 최선은 다합시다. 최선은 다하고 단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그게 100%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나는 또 이 상황에서 나의 최선의 길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니까. 공부를 이만큼 잘했을 때, 나라는 사람이 공부를 이만큼 잘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과 나라는 사람이 공부를 한 요 정도로 했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은 또 따로 있거든요. 이게 더 좋을지 이게 더 좋을지는 사실 두 개 다 살아보지 않으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그렇죠? 그런데 노력을 하진 않아서 충분히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길들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여러 가지 10가지의 길 중에서 한 2가지 길밖에 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그 친구는 인생을 성공하고 실패하고의 그 논점을 떠나서 내가 그런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한, 그런 후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꽉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하루하루가 덜 즐겁겠죠.
그 친구의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5가지 길, 10가지 길, 20가지 길, 여러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학교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아마 대면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겠네요. 시간도 많이 흘러왔고 수능과 1학기 시간이 다 뒤로 늦춰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2달 정도를 굉장히 좀 딜레이해서 늦어졌어요. 이제 갈 길이 되게 부지런히 가야 되고 먼데 뭐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열심히 하면 또 잘 되겠죠. 네,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선생님이 하는 수업에 대한 내용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은 적응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생님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3은 있잖아. 고3은 안 논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해. 고1이나 고2는요. 공부를 하는 애가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있어요. 안 한다는 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화가 나고 더 웃긴 건 공부를 전혀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보다 못하지 않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시험은 잘 봐. 머리도 좋고 뭐 유전자가 좋고 뭐 벼락치기 좋고 뭐 뭔가 능력이 있나 보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와, 저건 진짜 타고났구나 쟤는, 이런 생각을 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학교 주변의 친구들 보면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가면 그런 학생들은 차고 넘쳐요. 공부 안 해. 자기 할 거 다 해. 놀아요. 자기 주관대로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큰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 앞에 있는 스타필드 가고 놀아야 돼요. 공부할 시간이 없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 지하철 한 번만 갈아타면 홍대를 갈 수 있고 뭐 다 갈 수 있어요. 뭐 요즘엔 잘 안 가겠지만. 일탈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문화적 환경이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공간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도시 감자,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할 것 없고 좀 무료한 시골에서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했다 쳐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친구들이 할 게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복잡한 환경에 놓여있는 그런 학생들 속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애가 나와. 그런데 고3이 되면서부터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고3은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만약에 머리가 좋은데 그 학생이 고3 때 갑자기 변심을 해서 공부를 미친 듯이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걔는 그때부터 진각을 발휘하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니면 1, 2학년에서 놀았는데 유전자로 버텼다. 그럼 그 학생은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1, 고2 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잘한다? 그럼 걔는 고1, 고2 때도 그냥 한 거예요. 그 머리가 좋은 거지.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3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해. 내가 이번 달에는 화학을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럼 이번 모의고사 때는 화학 등급이 올라가겠지? 그럼 그 다음에 화학 내가 좀 덜 했네. 조금 화학 더 해야지. 다음 달에는 등급 2개 더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원하는 결과는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그 시간에 생명과학은 뚝 떨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화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또는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수학을 파는 바람에 다른 암기 과목에 대한 좀 준비가 늦어져서 다른 과목은 성적이 내려가요. 그러니 좀 힘들죠. 열심히 하면 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번 올라간 건 안 떨어지고 유지가 된 상태에서 내 부족함을 끌어올려서 성적을 이렇게 맞춰야 내가 발전하는 건데 부족한 걸 공부해놨더니 이게 떨어지네.
아니면 부족한 걸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버리면 다른 걸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떨어지죠?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자, 고3은 다 열심히 해요. 이 말 속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디폴트로 공부하고 있는 그 역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겠다 한다면 이게 잔인하게도 상대평가잖아, 수능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보통 원하는 결과라 하면 지금보다 좋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보다 좋은 상황으로 간다는 건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잘 돼야 된다는 건데 그 더 많은 노력이라는 게 말이 쉽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 한다고요. 공부를 다 해요. 물론 뭐 분량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해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처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차이가 나서 그때는 공부를 하면 더 잘 올라갔다고요. 왜냐면 안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결과라는 게 잘 가시적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간다 했잖아. 그럼 사실 그거는 이만큼 올라갔어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져서 마침내 12월 3일 날 터뜨리고 마침내 200고사 때 뭔가를 보여주고 하는 이런 해피엔딩이 되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1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걸 100%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나는 저거보단 더 해야 한다는 얘기죠. 남들이 1만큼 공부하는데 나도 1만큼 하고 있어. 노력을, 공부 말고 노력이라고 표현합시다. 뭐가 됐든 1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그건 누구나 그냥 똑같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나무랄 수 없습니다. 1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어떻게 그 학생을 나무라나요? 인생을 열심히 산 거죠.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그걸 원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얘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네요. 자, 우리 1%만 더 노력을 합시다. 그 1%라는 건 남보다 1%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나의 베스트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그 생각에 1%를 더해 봅시다, 우리. 어떤 방식이든. 하루에 10분 더가 됐든 잠을 한 번 힘든 거 한 번 이겨내야지 그걸 1%라고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든 잠이 올 때 한 번 쫓는 것 이걸 1%라고 봅시다. 마카롱을 10개 먹어야 되는데 한 개만 참아야지 이건 11%인가요? 그렇게 뭔가를 한 번 참고 한 번 더 노력하는 그걸 1%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계속해서 이만큼의 노력이 쌓이겠죠. 자, 하루하루 지나면서 저 노력은 계속해서 배가 돼서 누적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 강의 촬영하는 날짜가 5월 8일이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수능 기준은 209일 남으셨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가보자, 얘들아. 209일 동안 1%씩의 노력을 더 한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값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수업이고 나발이고 한번 계산기 돌려볼까요? 되게 좀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 한번 들어봐봐. 우리 같이 수업하기 전에 그냥 마지막 당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거 계산해 볼게요. 1 더하기 0.01 더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209가 되나요? 자, 보이시나요? 8.0014 정도가 된답니다. 이 값이 거의 거의 8이에요, 8. 그럼 이 8은 남보다 8이 잘 됐다라는 게 아니죠. 이걸 100%로 본 거잖아. 800%가 되는 거죠. 지금 209일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나는 지금보다 8배 성장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8% 성장하는 게 아니라 8배.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1%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등비구스처럼 그렇게 조금씩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지금보다 8배. 그러니까 이 8배라는 건 꼭 점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의 8배를 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까지 쭉 1로 유지한 친구들은 당연히 1이죠. 그러면 반대로요. 빼볼까? 남보다 1%씩 그냥 노력을 덜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씩. 더도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학생은 99%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 친구는. 99%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아주 1% 뭔가 하나만 밑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거 안 한. 하루에 7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을 조고 한 30분만 복습을 좀 더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뒤로 넘긴 친구. 저 수업 시간 조금만 한 5분 10분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에휴 저거는 도움 안 될 거야. 에휴 별로야. 그냥 잔 거. 한 번에 유혹을 이기지 않은 거 1%라고 쳐봅시다. 그 1%를 마이너스 했다면 그리고 나서 209일을 그렇게 보냈다면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결론됐을까요? 자, 계산 똑같이 바꿔보죠. 마이너스입니까? 자, 0.122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약 0.12, 12%가 됩니다. (8분의 100) 정도 되는 거예요. 99%를 노력으로 209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지금에 비해서 약 12%, 그러니까 8분의 1 정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별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1%야. 101%의 노력을 하고 있어. 100%, 99%의 노력을 하고 있어. 큰 차이 없고 둘 다 나무랄 수 없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이거는. 60배 이상. 큰 차이를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벼락치기를 하려고 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를 끊이지 않고 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은 열심히 하되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사실 더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오늘 뭐 2마크 공부를 했어. 어느 날은 그냥 좀 쉬지 뭐. 나는 오늘 버닝했어. 300%. 3일치를 몰아서 공부를 한 것 같다. 근데 그리고 나서 진짜 3일 또 공부 안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하게 된다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별 큰 소득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그래서 지수함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걸 그냥 막연히 적금 얘기하면서 복리의 마법이야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똑같이 그냥 노력의 그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지수 급수적으로 발산을 한다면 209일 후에 한 200일 정도 후에는 이렇게 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보이시죠? 미치일보다 큰 애는 이런 그래프를 띄게 되고요. 시작은 미미하고 티가 안 날지 모르나 그 끝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방금 극한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미치일보다 작은 극한입니다.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수함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나면 여러분들 웃으면서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면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이런 거 받고 싶습니다. 아니, 대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을 안 한 지 좀 몇 년 됐잖아요. 작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담임이 아니라서 그냥 신경 안 쓰면 되지, 그냥 쿨하게 애들이랑 지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약간 좀 허전하고 그런 면은 사실 좀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좀 금방 잊혀지기도 하고, 선생님이 담임을 했었던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뭐 여러분들은 어쨌든 뭐 오래 보기도 했고,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해에 비해서 물론 지금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학생 중에서 선생님이 얼굴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학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고3 친구들이 되게 다양하고 재밌고,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좋은 쪽으로. 다양하고 재밌고 좀 그런 버라이어티한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도 계속해서 좀 잘 됐으면, 그 친구들이 좀 부정적인 생각에 쌓이지 않고 그냥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어서 또 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좀 열심히 좀 달려보려고 선생님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지수 2개씩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울림이 있고 느낌이 있다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만나면 제일 처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이겁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100%에다가 이제 이걸 인생 전체로 아주 많이 늘려보는 겁니다. 이걸 아주 인생 전체로 확장시켜 봅시다. 하루에 정말 아주 작은 것, 정말 작은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을 더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1.000000001만큼의 보너스 노력으로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살 날이 많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살 날이 많아요. 그 날짜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더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끝이 어디가 될지 이걸 좀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먼저 얘기하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1보다 큰데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한대로 발산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무병장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지는 않아. 어느 정도의 내 인생을 더 지금보다 값어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로 값진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요 숫자의 근사값으로 좀 찾아보면 인생을 좀 그래도 수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요 얘기에 대한 답을 우리 다음 주 아마 오자마자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럼 금요일에 한 번만 강의가 있고 그 다음 주가 돼야 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5월 19일이 되어야 되나요? 18일인가 보네요. 그때 이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나면 그 얘기부터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까지가 온라인 수업이었고요. X반과 Y반 학생들은 아마 이 강의가 실제로 수업 차시로 인정되지 않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강의는 앞으로 이제 그 수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어떤 시작 단계 오리엔테이션 같은 강의이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이 수업 영상은 꼭 듣고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Z반 학생의 경우는 이 수업이 마지막 두 차시에 실제로 출석 인정 수업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따로 강의 영상에 공지와 안내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학교에서 만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